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22화 자신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화에 우리 자유인님 빠지었는데 이번엔 다시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힘들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 그죠? 네. 빠지니까 좋던가요? 약간 좋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꼭 셋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이런저런 조합을 해보다가 뭐 한 사람 빠지고 둘이 더 좋으면 그대로 가는 거지 뭐. 그렇죠. 이게 묻는 거에 예. 둘이 대답하다가 혼자 하니까 예. 힘드셨죠. 힘들기도 하고 네. 한 줄 평이 힘들어. 필평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뭐 레파토리가 쓸만한 건 다 썼고 이제 레파토리가 떨어졌고 네. 그래서 이제 문학적 창작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어떠세요? 요즘 그죠?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시국이 하어수선한데 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조용히 지내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번 화에 그것 때문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네. 밥벌이 때문에 빠진 거지 뭐. 그죠? 어쨌든 좀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죠? 예. 좋습니다. 그럼 주제로 뭐 바로 들어가죠. 뭐 코로나 얘기는 하도 뉴스에서 많이 떠들고 이래서 별로 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좋은 소식도 아니니까 그냥 바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신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라는 건데요. 왜 우리 유유상종이란 얘기처럼 이렇게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끼리 좀 어울리는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또 어떤 특정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스타일이 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저 인간 좀 갑자기 달라졌네 이렇게 느껴지던 때가 있으신가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네. 집사람한테 평생 이 얘기 듣고 살았죠. 아 그래요? 인간이 변했다. 그러시구나. 그죠? 이게 아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마다 제가 표정 관리 열심히 하지요. 오케이, 그죠? 근데 본인이 보기에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네. 뭐 아내가 자꾸 그러니까. 네. 근데 뭐 달라진 게 있긴 하겠죠. 있겠죠. 한참 열정이 불타고 막 사랑을 같이 공유도 하고 나의 사랑으로 만들고 싶고 막 이럴 때는 그죠? 지금보다 잘했겠죠. 뭐 지난 화에서도 얘기했지만 불타는 사랑이 그죠? 끝도 없이 가는 건 아니죠. 맞아요. 그죠? 네. 자유님은 어떠세요?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혹시? 글쎄요, 뭐 자주 보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별로 경험을 못한 것 같은데 그냥 예전 기억으로는 우리 철학자님이 갑자기 책을 보고 책을 쓰기 시작했었던 네. 그럴 수 있죠, 그죠? 이상한 말을 계속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뭐 저 인간이 옆에서 미쳤나? 뭐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을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많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유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를 두고 주변 사람들이 엄청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저 인간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네.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저 인간 바뀌었네 라고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투로 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철학자님한테 자유님이 한 얘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변화가 뭐 어느 네. 쪽으로 바뀌었느냐, 네. 뭐 그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느냐 또는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느냐, 뭐 그런 거에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보통은 뭐 저 사람이 바뀌었다 뭐 이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못 보다가 뭐 옛날에 무슨 동창을 우연히 만났다든가 이럴 때 가끔 그렇죠. 한번 느껴보는 그렇죠. 경험 맞습니다. 아닌가 싶은데요. 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쭉 알고 지내는 사람 말고
처음 딱 만났는데도 왠지 모르게 통하는 사람이 예, 있고 예, 예. 왠지 모르게 내 스타일은 아니야 예, 이런 사람이 예,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하고도 어쨌든 뭔가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죠? 그렇죠. 그럴 때 그 자기와 스타일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하시나요? 좀 달라도 참고 막 이렇게 좀 잘 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약간은 거리감을 두고 좀 이렇게 가는 편이신가요? 처음엔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불편한데 내가 아쉬우면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뭐. 영업맨 마인드인데 그죠? 근데 내가 아쉬울 게 없으면 굳이 그걸 굳이 수용하거나 인정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긴 하고. 좋습니다. 자유님은 어떠세요? 딱 처음 만났을 때 스타일이 좀 다르다 나랑. 제가 최근에 그런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나고 있죠. 그렇구나. 그죠? 네.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때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전략을 좀 취하는 편이죠. 아, 그래요? 네. 뭐 그렇게 간절하진 않군요, 그죠? 네. 우리 말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그렇죠. 있지만 이게 유교적 문화인지 아니면 제 집안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건지 나랑 뭔가가 의견이 다르거나 뭔가가 행동이 다르거나 판단이 다르면 자기 것으로 설득을 시키거나 강요를 하려고 동화시키려는, 하는 게 동화시키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때로는 비록 말이지만 그 상대한테 폭력적으로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또 되게 많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하고도 일정 부분 그죠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자기와 스타일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인문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기와 스타일이 같으냐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일성과 차이 이런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동일성과 차이에 관한 얘기인데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그 KBS TV 프로그램 중에 TV는 사랑을 싣고 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한때 인기가 있었죠. 또 다른 형태로 하고 새롭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죠 그동안 못 만났던 옛날 추억 속 지인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처럼 살다 보면 과거 친했던 사람을 무슨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처럼 헤어진 지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실은 저도 그 얼마 전에 대학 졸업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선배를 무려 26년인가 7년 만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남자끼리인데도 서로 되게 학교 다닐 때 친했거든요. 근데 약속 장소 가는 때까지 되게 설레더라고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도 한 3개월 이내에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를 20년 만에 그럼 20년 넘겠는데? 20년 넘었죠. 그렇죠. 그 친구를 만났던 기억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최근에 제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전에 다녔던 직장의 군대 선배이기도 하고 직장의 선배로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셨던 그 선배님을 비행기에서 우연찮게 만났어요. 저도 혼자 가고 그분도 혼자 가고. 그렇죠. 그 얘기 해보니까 그러네. 저도 작년에 중국에 출장 때문에 딱 갔는데 아침에 호텔에 조식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혹시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첫 직장 다니던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친구가 그로부터 뭐 자기도 딴 회사로 가고 나도 딴 회사로 가고 해서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어쨌든 그것도 한 20몇 년, 24, 5년 됐죠. 그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꼭 이산가족 상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간 뒤에 중년이 되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우연히 길거리에서
오래전에 헤어진 첫사랑을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사연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오랜만에 과거에 친했던 지인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도 변한 거 없이 예전과 똑같다라는 반응이 있고, 예전에 알고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반응인데요. 우리가 전자를 동일성이라고 그러면 후자는 차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죠?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동일한 경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차이가 나는 상태를 좋아할까요? 그래도 옛날 느낌이 나는 걸 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아마 그럴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은 차이를 싫어하고 동일성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미국으로 이민 갔던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전에 그때 순수함은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말할 때마다 버터 냄새가 난다면 자식 외국물 먹더니 미국 사람 다 됐네 라면서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던 사람과 차이가 나서 정이 안 가더라라는 뜻일 텐데요. 심지어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끼리도 동일성이 유지되지 차이가 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아까 우리 작두님 얘기를 얼핏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저보고 자기 변했어 라고 얘기할 때는 아내의 기분이 좋을 때일까요? 화났을 때일까요? 이건 뭐 뻔하죠, 그죠? 1000% 후자지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건 가까이 있건 간에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똑같은 상태, 즉 동일성이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판단할 때도 개인적 특성이 차이가 나는 것보다는 동일한 사람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혈연이나 지연, 학영 등 출신 성분이나 성장 배경이 동일한 사람들한테 더 호감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죠? 또 혼자서 외국을 나가면 자신과 차이 나는 사람들, 국적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되게 어색해 하다가 자기와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하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막 이렇게 동남아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들 워낙 많으니까 가서 이렇게 딱 부딪혔는데 서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더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한데 그러니까 동남아처럼 내가 언어적으로 좀 불편함이 없이 지낼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 잘 안 오는 데 있잖아요. 저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이런 데 갔더니 저 그동안 한국 사람 아무도 못 보다가 우연찮게 딱 봐. 그러면 이제 그죠? 되게 반갑죠. 또 심지어 개개인의 취미나 선호도 동일한 경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동일한 경우에 서로한테 좀 끌리기도 하고 그죠? 프로야구 응원하는 구단이 동일한 사람한테도 호감이 보입니다. 너 어디 팬이야? 나도 어디 팬인데 뭐 이러잖아요. 그죠? 가령 그 서울 잠실 경기장에서 LG와 두산이 프로야구를 해요. 근데 LG 응원석에 앉아서 그 두산 팀을 응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상황이 두산 선수가 9회 말 역전 끝내기 홈런을 쳤습니다. 이때 LG 응원석에서 두산 홈런 친 걸 막 좋아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목숨 걸어야죠, 이 정도는. 그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와 차이가 나는 집단에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행위는 결코 현명한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과 차이 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질감을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적대감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처럼 사람은 자신과 동일한 대상을 선호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도 시간이 흘러도 그 동일성이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차이보다는 동일성을 선호한다라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차이보다는 동일성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나와 동일하기를 기대하는 건 바람직한 태도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차유희님 답하기 어려운 거.
한번 쉬었으면 네. 대답이라도 꼬박 아이 갑자기 적응이 안 되네요. 갑자기 이제 박힌 돌, 굴러온 돌 뭐 이렇게 됐네요. 그죠? 이게 뭐 바람직하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 심리학의 법칙에도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 자연스럽게 끌리는 건 너무 그냥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네. 맞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차이보다 동일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건 자연스럽긴 하죠. 하지만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이를 배척하고 동일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심해지면 자칫 타인을 차별하고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뉴스 같은 데도 나오는데 뭐 좀 서울의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 지역에 사는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옆에 임대 아파트 다니는 사람들 다니지 못하게 울타리를 친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또 같은 반 친구들이 장애를 가진 거부들을 차별하는 행위 이런 것도 차이를 배제하고 동일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차이보다는 동일성을 선호하는 경향에 젖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타인에게 차별을 가하거나 폭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차이를 강하게 인식한다고 꼭 폭력적인가 하는데 이게 자신도 모르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전 이게 정말 동의가 좀 되는 게 이 동질성, 동일성 이런 거를 아주 그 친교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내 범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꾸 배척을 해요. 그렇죠. 이게 인간적인 감정일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이 지역적인 문제가 얼마나 그렇죠? 많이 오랫동안 갈등이 돼 왔어요. 민족주의라는 게 민족 동일성을 그죠? 중요시하고 차이를 배척하는 이런 경향이죠.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저 많이 출연하신 분이죠, 이분. 그죠? 질 들레저는 차이는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긍정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차이와 반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차이는 본질적으로 긍정의 대상, 긍정 자체이다. 사실 아름다운 영혼은 도처에서 어떤 차이들을 발견하고 불러들인다. 그러니까 들레저에 따르면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를 긍정해야 될 대상입니다. 가령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라면 지금은 미국 사람처럼 말투에서 좀 버터 냄새가 나줘야 정상입니다. 아직도 그 친구가 영어도 미숙하고 말투에서 콩글리시 냄새 느낌이 든다면 그 친구는 그곳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에게 버터 냄새가 좀 나면 너무 고가워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 미국에서 잘 적응했구나 라면서 축하를 해줘야지 너무 변해서 재수가 없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죠. 예. 네. 변화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성을 고집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고 긍정할 수 있는 태도는 개인의 가치관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이고 윤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동일성을 고집한다면 자칫 타인을 차별하고 배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차이를 긍정하는 태도는 강자와 약자 또는 다수자 집단과 소수자 집단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윤리관일까요? 어느 쪽이 이걸 더 잘 지켜야 되죠? 글쎄요. 아무래도 좀 강자이거나 다수자 집단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집단이 동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약자 입장이다 보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뭉치고 협력할 필요가 있죠. 또 그 결과가 그 사회적 병폐를 조장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사람들 소수자잖아요. 그죠? 그들이 코리안타운을 형성해서 사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처럼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동일성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연스럽고 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이러면 강자나 다수자 그룹에서 동일성에 집착할 때예요. 그러니까 강자가 동일성 논리에 매몰되면 이는
약자나 소수자들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들어보셨죠? 미국의 비밀 결사 단체 중에 KKK단이라는 그렇죠. 게 있죠, 그죠? 얘네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유색 인종이나 유대인들 등 사회적 소수자들한테 테러를 가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백인이란 동일성을 고집함으로써 자기와 차이가 나는 사람들한테 테러를 가하는 불법 단체죠. 이처럼 강자나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이 동일성을 고집하고 그거에 매몰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 네, 사실은 이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외국 나가면은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 많이 경험하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약자라서 뭐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뭐 북한에서 온 뭐 세터민이라고 부르긴 그렇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반대로 또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그렇죠. 입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죠. 한국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뭐 어느 나라에 관계없이 사회적 약자가 동일성을 추구하는 건 사실 좀 이해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득권 계층이나 지배 계층이나 강자에 속한 사람들이 동일성만 강조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KKK 단처럼 불법은 아니더라도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동일성을 추구하면 이는 자칫 패거리 문화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 못 사는 동네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명문대 출신끼리 이너그룹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등 기득권자의 동일성 추구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불평등이나 불공정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지들끼리 잘 뭉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처세를 잘한다는 둥 뭐 영웅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득권 가진 사람일수록 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건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 그러니까 군자는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지만 소인은 자기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동일성만 고집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집단을 인정하지 못하고 동일성만 추구한다면 아무리 많은 기득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군자가 아니라 소인배에 불과한 거죠. 군자는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해서 각자 나는 동일성과 차이 중에 어느 쪽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말로는 이게 참 쉬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세계에서 다름이라고 하는 걸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올바른 처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썩 많지 않다. 누구도 좀 썩 자유롭지 않은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말로 쉽게 이해하기보다 현실의 생활 속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쿨하게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심리적으로 확 와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막 편견일 수도 있고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걸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철학 공부가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외부 감각에서 그냥 그 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반응되는 것도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 기준에 따라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그런 신념이나 가치 기준을 좀 좋은 쪽으로 갱신을 해두면 그런 외부 자극이 왔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죠? 약간 동물적인 느낌으로 생존을 위해서 어쩌면 그 낯선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거부감을 들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원래 그 이제 역사적으로는 생존을 위해서인데 지금 그래서 그렇잖아요. 약자들이 동일성에 집착하는 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근데 강자나 기득권 계층이
동일성을 추구하는 건 사실 생존의 문제와 그렇게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물적 본능을 그대로 배출하는 건 이건 인간이라기보다 동물에 가깝고 네. 군자는 아닌 거죠. 되게 속물적이고 적극적인 소인배에 불과한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뭐 차이를 차별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말은 많이 하는데 좀 더 깊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정이라는 명분 하에 네. 동질화시키기 위한 강요 설득을 자제하고 다름 앞에 쿨하자. 좋습니다. 다름 앞에 쿨하자. 좋습니다. 자유인님.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일성을 추구하면서 단세포 생물로 살 건지 차이를 추구하면서 다세포 생물로 풍요롭게 살 건지 선택합시다. 네, 좋습니다. 한 줄 평 또 멋있어. 좋습니다. 한 줄 쉬니까 더 멋있어요. 오늘은 자신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는 호감을 보이지만 차이 나는 사람은 기피하는 경우가 있죠. 이는 자연스럽긴 하지만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차이를 배척하고 동일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심해지면 자칫 타인을 차별하고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에 따르면 차이는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긍정해야 될 대상입니다. 논어에서도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라는 말이 나오듯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집단을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소인배에 불과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일수록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긍정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2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